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3021-4400번이고요. 오늘 국산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 3상 가시화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얘네들 오늘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임상 3상 진입을 위해서 준비에 나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두 가지 후보 물질 중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데요. 이 중에 어떤 걸로 갈지를 다음 달께 다시 한번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일단은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혁신연합회 그쪽으로 좀 같이 연구하고 있는 후보 물질 GBP510을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28일 국내 식약청 제출을 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식약청에 제출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제넥신이 임상 1상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임상 1상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죠. 그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1, 2상을 동시에 진행했던 GBP510 그냥 510으로만 말할게요. 대한 임상 3상에 대해서 그 식약청에다가 시험 계획을 우선 제출했지만은 아직 1상만 진행한 또 다른 백신 후보 물질 MVP2001이죠. 이거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두 가지 중에 가능성이 큰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시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우선 510에 대해서는 임상 식약청에다가 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510과 2001의 임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후보 물질을 임상 3상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7월경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510은 현재 임상 2상 최종 데이터로 분석 중이고요. 2001은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백신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비교 임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교 임상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비교 임상을 할지 식약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임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교 임상을 한다라는 것은 노바백스랑 비교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비교 임상은 이미 허가된 백신과 성능을 비교해서 신규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같거나 그 이상이면은 허가받는 방식입니다. 근데 노바백스의 효능이 90%가 넘기 때문에 꽤 높아요. 그래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이 백신이 과연 90% 이상의 효능을 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방식을 활용하면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피험자 수와 위약 대조금 모집 없이도 임상 3상이 가능한 거죠. 국내를 시작으로 해서 국제 백신 연구와 함께 유럽, 동남아 등 국가에서 임상 3상 그 시험 계획을 신청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10은 CEPI가 지난해 차별화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지원하고자 가동했던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 최종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한 후 상용화되면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수억 회의 접종분이 전 세계에 공급이 될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510은 임상 3상 국내 14개 기관을 포함해서 다국가 기관에서 건강한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중앙항체 등 면역 원성 지표가 평가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렸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보면은 글쎄요. 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한 발 물러나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01이 일상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한 번 정도 기다려보겠다라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근을 마지막 5번이다 라고 해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였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임상 3상으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2상이든 1상이든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거기서 제넥신 꼴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 제출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반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는 한 번 정도 기다려볼 법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슈팅이 나오고 이런 양봉의 의미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크게 무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임상 3상이 제출이 된 게 정확하게 언제 제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간적으로 뭐 확정할 수는 없는데 오늘 나왔어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6월 말에서 또는 7월 초까지 첫 번째 주까지는 한 번 정도 기다려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 이슈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여기서부터 한번 진입을 해봐도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중간에 510에 대해서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발표라든지 아니면 2001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반대가 나오겠죠. 음봉으로 크게 밀릴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신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 회사들이 임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 염두를 해두고 결정을 하거나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모든 신약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본다라고 해도요. 10개 중에 1개 정도만 성공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임상 1상과 2상과 3상과 그리고 FDA에서 승인 여부 그리고 이게 시판이 되는 기간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리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특정한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아서 1년 안에 다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1년이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유바이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도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후발주자들이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긴급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한창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가 막 퍼졌을 때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 효능이 불확실성을 보인다라고 해도 안정성에 살짝의 문제가 있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것보다 수혜를 받는 게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빠르게 승인을 내주는 건데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중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코로나 백신 종류만 해도 거의 한 10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로 나오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긴급사용 승인이 바로 떨어질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미 코로나 백신이라고 나와 있던 그 종류가 10종류가 되는데 더 이상 긴급사용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다 화이자랑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는 아직 아니죠. 화이자라든지 아니면 모더나 쪽에서 나오는 그 백신의 효능이 90%가 넘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긴급사용 승인을 또 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게 조금 걱정인 거죠. 예. 그래갖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최대한 빨리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요게 뭐 긴급사용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쯤에 상용화 된다. 이런 스케줄로 가면은 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6월달에 정상적으로 6월달, 7월달에 정상적으로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미 9월달에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개의 백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노바백스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해갖고 종류를 더 늘려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살짝 또 불안한 것으로 좀 다가오는 거죠. 물론 따지고 보면은 불안한 게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된다. 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미래의 성장 가치가 딱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거든요. 신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성장 가치는 높을 건데 신약의 개발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그 성장 가치는 우하향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양날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거는 꼭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믹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임상 실패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경험을 해보시거나 차트를 보시거나 예전에 주가 뭐 좀 핫했던 종목들을 다 돌려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벤트 내용이 있거든요. 6월 30일날까지입니다. 오늘이 28일이고요. 벌써 6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외하면은 딱 이틀 남았고요. 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아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고민할 필요 없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360만원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120만원을 할인을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원님께서 이번 달에 저희가 막 주력주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 스윙도 여러 개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고 이번 달에 얼마 정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증샷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뒤로 하고 오늘 저희 이제 동양이라는 단기 스윙 종목도 매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같이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는데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HBTV1004 입력을 하신 다음에 밑에 저희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오면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감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친구 추가되었다고 저희한테 인사말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매매를 하느냐, 수익은 어떠느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먼저 저희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갖고 상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간단한 루트잖아요. 딱 보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면은 바로 친구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루트대로만 딱 버튼 3개 정도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다른 거 입력하시거나 그러면 4층 채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오셔갖고요. 아니면 이 영상 보시면은 잠깐 일시 정지해 놓은 다음에 이 루트 그대로 따라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벤트 기간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늦지 않게 고민 더 이상 필요 없다. 한 달 내내 고민했는데 또 고민을 하면 이번 내도 못 잡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